예, 저는 커리어 코치 협회에서는 지금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커리어 코칭 중에서도 리더십 코칭, 가장 그 상위 계층을 다뤄주는 리더십 코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칭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한 20년 동안 밥을 벌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쓴 주제는 커리어 코칭의 정의와 철학,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개념을 정리해주는 쪽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의와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본질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정의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커리어 코칭에 대한 서로 공유된 정의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커리어 코치 협회가 지금까지 쭉 양성 과정을 하면서 써온 그 정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한국인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화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이번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코치로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상당히 관심은 있지만 코칭이 뭔지, 특히 커리어 코칭이라 그러면 좀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뭐 이런 생각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모두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코치로서 경험 많은 코치로서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하는, 피드백을 구하는, 이렇게 말을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지 못했을 뿐이죠. 내 하는 거 어땠어? 물어보기만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해주고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게 한국 사회잖아요. 세상 어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실천하고 있냐면, 매주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제가 정말 친하게 서로 조언을 주고받던 사람끼리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 동안 영어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았겠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좀 주세요. 조언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그리고 조언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공유가 됩니다. 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나한테 질문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그래서 적어도 3사람 정도 이렇게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하고 나면요, 그 토요일 아침이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뿌듯한, 내 영혼을 채워주고 내 삶을 채워주는 그런 정말 충전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느낌을 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조언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대 이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바람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제 미니미로 명함을 만들었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트랜스포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제 삶의 다양한 바람들을 들어드리고, 또 특히 그 바람이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커리어 코칭은 인생의 다양한 바람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저의 성처럼 신바람 나게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챕터 2에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맡게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커리어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쫙 목차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제 챕터만 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일 생각하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시포스의 번아웃이라는 비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신이 시시포스에게 벌을 줄 때 정말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아무리 돌을 끌고 올라가도 거기서 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형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에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또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는 책을 좀 집어든 사람들이라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찾아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명함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제 명함에 보면은 아무나가 아닌 온전한 나로 바로 서실 수 있도록 제가 그 현재와 미래의 성장을 좀 조화롭게 지지해드린다.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바람 코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최근에도 저희 지금 이게 찍고 있는 시기가 여름이잖아요. 비바람이 엄청 많이 몰아쳤습니다. 누군가는 그 내리는 비가 너무 싫어서 다 젖어버린 거에 한탄을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비를 맞으면서 빗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역풍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 바람이 결국 나를 데려다 준 곳이 또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면서 맞게 되는 다양한 역풍,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런 코비드-19 사태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의 전환을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급속도로 많이 이루어내고 있는 현상인데, 이 현상에서 저희가 가만히 나 다 비에 젖었네? 하고 비바람에 몰아쳐서 가만히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스톱, 홀딩 했다가 저 같은 바람 코치를 만나서 그럼 좀 훈풍을 다시 한번 달아볼까?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은 의미에서 저를 만나러 오시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의 구절로 좀 끝맺음을 할까 하는데요.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시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혜의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상당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약간 인싸가 아닌 아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커리어 코치로서도 뭔가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엉켜 있을 때도 많았고, 이게 언제 풀릴까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참 잘 살고 있어요. 네,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람처럼 저는 이제 브리즈앤코라는 산들바람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울 때 이렇게 살짝 식혀주는 그런 저와 함께 가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제가 에네르기파를 네,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바람코치 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은 코치이고요. 살리는 사람이라는 소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살리는 사람이라는 소명으로 사실은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청년들의 어떤 꿈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또 회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저는 남상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기적 코치, 미라클이라는 요즘 부캐가 유행이죠. 예, 부캐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 코칭의 절차 부분에서 첫 번째인 모델 부분을 썼는데요. 이 모델 부분에서는 그동안 사실 코칭의 모델 하면 대화 모델로만 소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저희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 모델 부분에서는 대화 모델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모델을 또 제시하고 있고, 코치의 역량과 관련된 역량 모델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의 부캐를 기적 코치다, 미라클이다 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이 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기적같이 굉장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30 청년들,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암울해하고 있고 그리고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자원들이 발견되고 코칭을 통해서요. 잠재력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코치님 저는 몰랐는데 사실 제가 굉장한 보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제 위에 진흙이 덮여 있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흙이 치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 기적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요, 윤코치 연구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영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리어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았어요. 뭐냐면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 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사막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사막에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막이라는 키워드가 말씀하셨고요. 우리 신은미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어떤 여풍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상은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는 정말 보석인데 이 보석을 사실은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기 이해를 위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탐색을 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드가 샤인 박사가 얘기했던 커리어 앵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바람을 맞게 되죠. 배가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배가 출렁출렁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닷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닷을 내리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닷이 없으면요 결코 여러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여러분의 평온함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취만 가다 보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속도의 전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자기가 나중에는 부딪혀서 큰 위기를 겪어봐야지만 그때서 그 부분을 알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닷을 갖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커리어 앵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랜드마크를 찾아주는 진로 디자인 코칭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볼 때 같이 행복하게 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아하 작은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예, 파트 3이 시작되는 곳은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는 경청을 맡았거든요. 그 경청을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가 먼저 돼야 되는데 저는 스스로부터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치가 스스로 경청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청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경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모든 코치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질문이 있지만 질문하기 전에 경청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보면 OF 기술
그다음에 경청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을 표로 넣어놨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번씩 해보시면 경청이 쉽지는 않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이런 도움을 주고자 그걸 저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이 있었어요. 저한테 도전을 준 청소년인데 삼성에 들어가기보다 난 삼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 역량으로는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걸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왜 계속 듣고 외우고 이렇게 답습하는 곳을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캐내는, 보물을 캐내는 그런 멋진 삶을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을 끄집어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1호 세이프 코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남 코치입니다. 회사에서는 안전환경 보건 조직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코칭형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까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 질문 기술에 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답으로 사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끈다 라는 주제로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집중하고 좋은 답을 낼지 그 안내하는 그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안전은 사람이다. 안전은 생명이다. 안전은 행복이다. 안전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제 캐치프레이즈로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시는 커리어 코치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안전이라는 말을 나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행복이다. 나는 사랑이다. 네. 예, 안녕하세요. 가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커리어 코치 조경미입니다. 저는 성인 대상자를 만나기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청년 그리고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코치로 현장 경력 19년차 코치입니다. 예, 저는 피드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다뤘는데요. 사실 피드백은 대상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미래의 목표라든가 긍정적인 자기사항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피드백의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그 피드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예, 앞서 저는 가치를 실현하는 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주로 만나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혹은 코치로서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공부나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진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코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는 코치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코치 협회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총무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마리베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10년차 커리어 코치인데요. 제 경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들이 청년층이에요. 그래서 경력 중에 한 80%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을 만나왔는데요. 대학생들의 커리어 코칭 사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상은 세 대상인데요. 우선 대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36살이 되어서 제 직업을 갖게 되었거든요. 지금 20대,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좋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대, 30대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길잖아요. 네. 우리가 36살에 직업을 가져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여성분들, 엄마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책을 다 펼쳐보고 나니 많은 대상을 사례로 썼는데 정작 경력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에 있고 내 삶이 정말 의미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 엄마들을 위한 글을 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36살에 아이 셋 엄마였습니다. 지금 10년 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나이 다 계산이 되실 텐데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키우면서도 내 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 엄마로서 내 일을 하는 직업인으로서 얼마든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내 가슴이 시키는 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경력이 반밖에 안 돼요. 36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5년 동안 제가 12시 전에 자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인생을 누구보다 풍부하게 길게 사는 방법은 제가 바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제가 많은 시간을 쓰면 저는 그만큼 인생을 길고 풍부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지금 꿈은 제 76세? 앞으로도 30년을 더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직이나 전직 생각하시고 중장년이 되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도 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가 되어도 얼마든지 내가 70대와 80대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의 긴 인생을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바른전략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에서 창업가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기관인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전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강효석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사업기획 실무자로 20년, 그리고 중견 상장기업에서 전략임원으로 5년, 총 25년을 직장인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후에 스타트업 창업까지 여전히 다양한 커리어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코치입니다. 예, 제가 맡은 부분은 직장인의 이직 전직 사례입니다. 대기업 이직을 원하는 20대 사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퇴직한 50대 퇴직 임원까지 제가 직접 만나고 코칭해드린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강연 방송에서 김창옥 교수님께서 강연하기가 가장 어려운 계층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남자이고 그리고 커리어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일 텐데요. 취준생이나 MZ세대보다 사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4050 직장인 또는 창업가들, 그들이 어쩌면 이 커리어 코칭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급변하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솔직하고 현실감 있는 조언, 코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주하라고 합니다. 저 카메라 앞에서 많이 요새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재를 찍느라고 아주 카메라 앞에서 많이 섰는데 이제 그것도 8월 말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그 세계도 그만두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에서 사진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중학교도 온라인 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또 이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그 1980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저도 이제 삼성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그 뒤에 저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해외를 이민을 갈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런 커리어 코치 협회가 있었으면 그때 많은 그 상의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마 없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하다가 네, 대학으로 들어갔죠.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좀 가리키다가 이제 올해 이제 8월달에 이제 퇴임을 하고 사실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사진에다가 이제 그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들 저같이 이제 퇴임을 하고 이런 분들이 시니어 활동을 어떻게 건강하게 그 시니어를 보낼 수 있는지 보통 이제 요새 50대 후반 되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80대의 평균 수명이라고 봤을 적에 보면 25년부터 최소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고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이번에 그 좋은 분들을 만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책을 그 사회서적을 써본 경험은 전무하죠. 그 전까지는 뭐 이제 그 전공에 관련되는 번역책 같은 거는 좀 몇 권을 출간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이가 많은 거를 이제 배웠고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협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